대한민국 전국의 산줄기를 누비는 산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주 뜨겁고도 예민한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산꾼들의 안식처이자 때로는 분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곳, 국립공원 대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여러분, 혹시 매달 1일과 15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시나요? 직장인이라면 한창 업무에 몰두할 시간이고 누군가는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산악인들에게 이 시간은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팅 또는 명절 기차표 예매를 방불케 하는 이 현상의 정체는 바로 국립공원 대피소 예약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 준봉 위 칼바람을 막아주는 그 좁은 잠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왜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은 과연 우리가 아는 대피소가 맞긴 한 걸까요? 오늘 오름TV에서는 국립공원 대피소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그곳은 지친 영혼을 달래는 호텔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 피난처입니까? 예약 못하면 산도 못 갑니까? 갈등은 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앞입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등산객이 관리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하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무릎도 아프고 날도 어두워졌는데 빈자리 좀 있으면 좀 채워주면 안 돼요? 직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선생님, 예약제입니다. 예약 안 하신 분은 원칙적으로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하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폭발합니다.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대피소가 오히려 등산객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과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예약제는 불가피하다는 관리 원칙의 충돌입니다. 과거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였던 시절에 낭만을 기억하는 올드 하이커들에게 지금의 시스템은 거대한 장벽입니다. 반면 계획적인 산행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예약제는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호텔인가, 피난처인가를 논하기 전에 대피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피소는 돌을 쌓아 만들고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말 그대로 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리산 장터목, 세석, 설악산 중청 등 주요 대피소는 현대식 난방 설비, 개인별 침상번호, 그리고 SNS 인증샷을 부르는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판매소에서는 햇반과 가스까지 판매합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국립공원 대피소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초코파이, 라면, 햇반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오직 생수와 가스, 면장갑 등 필수 안전용품만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국립공원공단 자료에 따르면 판매 중단 이후 대피소 주변 쓰레기 발생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정한 대피소라면 최소한의 열량 보충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과 지킬 건 지키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대피소는 약 20여 개, 전체 수용 인원은 1000여 명 남짓입니다. 하지만 가을 성수기 지리산과 설악산의 예약 경쟁률은 최대 수백 대 1까지 치솟습니다. 평소에는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성수기 기간에는 공정한 이용 기회를 위해 추첨제를 시행하죠. 이 숫자가 증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대피소는 이미 비상 상황을 대비한 곳이 아니라 특정 코스를 완주하기 위한 필수 베이스 캠프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 산을 대하는 우리의 철학적 태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망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대피소가 호텔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피소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산행이 그만큼 편리함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본래 대피소의 어원은 보호하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내일의 생존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내려놓고 자연의 거대함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피소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금지됐지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던 시절도 있었고, 스마트폰 충전기에 매달려 다음날 올릴 SNS 피드를 고민하는 풍경. 이것은 산이 주는 불편함의 미학을 거부하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백두대간을 2번이나 종주하며 제가 느낀 것은 산에서의 가장 큰 사치는 폭신한 침대가 아니라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반듯한 바닥 한 칸,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대피소를 호텔로 만드는 것도, 피난처로 만드는 것도 결국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산악인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국립공원 대피소의 정체성 논란은 단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예약제의 유연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부상 등 실제 비상 상황에 처한 등산객을 위한 긴급 수용 공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L&T의 실천입니다. 대피소를 편리한 숙박시설로 여기기보다 자연에 잠시 빌려 쓰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과도한 취사는 자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산행 문화의 다변화입니다. 대피소 숙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당일 산행 코스를 개발하거나 주변 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착한 등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피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을 보기 위해 잠시 머무는 설레는 정거장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탈진한 몸을 의탁할 수 있었던 생명의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대피소가 호텔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산의 야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대피소가 오직 피난처로만 존재한다면 산은 범접하기 힘든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산악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요? 오늘 오름TV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안전하고 겸손한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